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전사가 작년 3월 국회뿐 아니라 서울에 있는 국가 중요시설을 일일이 파악해 헬기 착륙 가능 지점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상계엄 선포 직후 특전사가 국회 본청 뒤편으로 헬기를 착륙시키며 병력을 침투시켰던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이착륙장 말고도 헬기 착륙이 가능한 지점을 특전사가 일일이 파악한 건데 내란 세력이 계엄 훨씬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또 한 번 드러난 셈입니다. 첫 소식 이덕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1시간 20여 분 뒤 특전사 헬기가 국회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헬기는 곧바로 국회 본청 뒤편 운동장에 착륙했습니다. 12대의 특전사 헬기는 707 특임단 병력 197명을 공중을 통해 순식간에 국회로 침투시켰습니다. 그런데 내란 9개월 전인 작년 3월 특전사가 이미 국회에 헬기를 투입할 장소를 점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특전사는 서울 국가 중요시설들의 헬기 착륙 가능 지점을 일일이 확인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국가 중요시설엔 국회뿐 아니라 공항, 변전소 같은 시설과 계엄 직후 정부가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하려고 했던 MBC 같은 방송사도 포함됩니다. 특전사가 중요시설의 헬기 착륙 지점을 점검한 것은 처음입니다. 게다가 군에서 쓰는 작전 지도에 헬기 이착륙장이 따로 표기돼 있어 별도의 확인이 불필요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역대 서울 지역 내 주요 포스트에 대해서 헬기 착륙 지점을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국회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조사한 바가 없었고요. 당연히 비상계엄과 연계시켜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전사는 유사시 대테러 부대의 반응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테러가 발생하면 특전사가 아닌 수방사가 대응하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 중요시설 현황은 합참에서 관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합참은 당시 특전사가 헬기 이착륙 장소를 점검했던 국가 중요시설의 목록은 비밀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전사는 작년 3월부터 교도소들을 직접 현장 방문하는가 하면 국회와 방송사에 대해 내부 설계 도면을 요구하는 등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무렵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대권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내란을 구체화했습니다.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총선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내란을 위한 사전 작업을 시작했다는 의혹이 더욱 뚜렷해진 셈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정황은 비화폰 지급 현황에서도 확인됩니다. 내란에 연루된 사령관 3명이 김용현 전 장관과 만난 직후인 작년 4월 말쯤 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하나씩 더 지급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당시에도 반국가 세력을 운운했다는 김 전 장관이 비화폰을 통해 사령관들과 계엄을 모의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에 대한 경찰의 강제 수사는 연이어 검찰에 가로막힌 상태입니다. 홍희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사기밀 등을 다루는 군 지휘부가 지급받는 보안 휴대전화 비화폰. 그런데 국회에 출석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추가로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별도로 받은 비화폰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비화폰이 2개 있었습니다. 경호처로부터 별도의 폰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곽 전 사령관 말고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추가로 받았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주장입니다. 지급 시점은 지난해 4월 말. 이들 군 핵심 3인방이 내란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만난 이후였습니다. 검찰도 지난해 4월을 전후해 계엄 모의가 구체화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해 4월 중순경 공관에서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전 사령관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반국가 세력들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이들 3인방은 그 다음 달에도 만나 계엄이 현실성 있는지 논의했고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을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까지 치켜세웠습니다. 계엄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보안이 철저한 비화폰을 사용해 계엄 모의에 나섰을 거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내란의 블랙박스라고 생각해요. 비화폰 자체가. 비화폰 서버를 보면
연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언제 통화를 했다라는 기록들이. 경호처를 지휘하는 김성훈 차장이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지만 김 차장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이 2차례 반려되는 등 경찰의 강제 수사는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 차장의 주 임무가 내란 공범들의 흔적을 지우는 거냐며 검찰을 향해선 증거인멸 우려가 확인된 김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내란 수사를 도우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다른 이들과 달리 기존에 밝힌 입장을 바꾸거나 뒤집지 않은 홍 전 차장은 싹 다 잡아들이란 지시를 받은 전후의 상황까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요. 통화를 하며 받아 적은 이른바 체포 명단 메모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림막 없이 윤석열 대통령 앞에 나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12.3 비상계엄 당일 밤 윤 대통령 전화를 받았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관저에 갔었고 관저에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는 윤 대통령 지시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하지만 누구를 잡으라는 목적어가 없어 윤 대통령이 말한 방첩사의 수장,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더니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여유 있게 적었던 부분이 아니라 당시 구청원장 관사 입구에 있는 공터였기 때문에 서서 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다 막 적었었습니다. 이때 받아 적은 내용도 재판정에서 공개됐습니다. 갈겨 쓴 내용을 보좌관에게 다시 옮겨 쓰라고 했고 그 후 자신이 보완했다고 했습니다. 대당자들의 인물의 어떤 글자는 제 보좌관의 글씨고 이 밑에 막 흘려 써 있는 글씨체가 제 글씨체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름이 보입니다. 홍 전 차장은 여전 사령관이 1조, 2조가 축차 검거 후에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 조사할 예정이라며 검거 요청, 위치 추적 부탁 취지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쓰다가 말고 체포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유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왜 미친놈이다라고 생각하고 메모를 멈췄습니까? 우리 변호사님 한번 이 명단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나. 홍 전 차장은 영장 없이 위법한 방법을 써서라도 체포 대상의 위치를 알아봐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했다면서 비상계엄 상황인데다 대통령 지시라 따라야 하는가 잠시 고민한 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각각 심판정에서의 태도와 말하는 내용 모두에서 극명한 차이를 나타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긴박한 상황에서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놓고도 윤 대통령은 그저 격려 차원으로 걸었을 뿐 계엄 관련 통화는 아니었다는 궁색해 보이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와 달리 홍 전 차장은 대통령 측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 한 건 간첩이었다는데 왜 다른 말을 하느냐, 공작금 유용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같은 공격을 받고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지시를 거의 토시까지 기억하고 있다며 정면 반박했는데요. 구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과 관련한 통화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격려차 한 거라고 했습니다. 해외 순방 때 국정원의 해외 담당 파트가 여러 가지 그 경호 정보를 많이 도왔기 때문에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윤 대통령 측은 또 방첩사를 도우라고 한 건 맞지만 싹 다 잡아들이라는 건 간첩이라고 했습니다. 방첩사를 도와서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주고 간첩들 싹 다 잡아들이라라고 말했다는데 증인의 말과 다른데 어떤가요? 대통령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십니까? 증인에게요. 저한테요? 네. 윤 대통령 측은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을 법정에 가져와 홍 전 차장을 공격했습니다. 공작금 유용 의혹으로 박선은 의원에게 약점을 잡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한간에 제가 대북 공작금 띄어먹었다고 난리인데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윤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건 밤 10시 53분. 비상계엄 선포 직후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밤 10시 27분 계엄을 선포한 뒤 접견실로 돌아와 10시 40분쯤 국무위원들에게 조치사항을 지시했습니다. 이때 최상목 문건도 건네졌습니다. 윤 대통령 주장대로라면 계엄 선포 20여 분 뒤 홍 전 차장에게 격려차 전화했다는 겁니다. 비슷한 시각 경찰이 중앙선관위로 출동했고 국회의원 출입도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비상계엄 관련된 국무회의가 진행 중이고 지금 수방사, 특전사가 막 난리를 치는데 옛날에 해외에 한번 나갔다 왔던 1차장한테 격려차 전화를 하신다 그 시간에 이상입니다. 홍 전 차장은 사실을 얘기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느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이 다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도 그날 보니까 뭐 여러 군데다 전화 많이 하셨더군요. 저는 처음으로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거잖아요. 아무래도 밑에 사람이 분이 정말 오랜만에 전화한 부분의 내용이니까 거의 토시까지 하나 기억하지 않을까요? 증인석에 들어서자마자 윤 대통령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한 홍 전 차장. 윤 대통령은 인사를 받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MBC 뉴스 구나인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은 또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이유에 대해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에 있는 줄 알았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국정원장의 검찰 진술을 확인해 보니 윤 대통령의 말과 내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에 있다고 윤 대통령에게 알렸다는 겁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당일 저녁 8시쯤 윤석열 대통령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 조 원장이 미국에 있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국정원장한테 아직도 거기시죠? 저는 미국에 있는 줄 알고 그랬더니 국정원장이 예, 아직도 여기입니다. 이래서 저는 해외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홍장원 전 차장에게 전화했다는 겁니다. 원장님 부재 중이니까 원을 잘 챙겨라 라고 얘기하고 이따가 내가 혹시 전화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 이 비화폰을 잘 챙기고 있어라. 하지만 조 원장의 말은 다릅니다. 조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한국에 있다고 윤 대통령에게 알렸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디냐고 물어 공관이라고 답했고 대통령이 미국에 안 갔냐고 되묻자 내일 간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홍 전 차장도 당시 통화에서 원장이 부재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요지는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하게 전달할 사항이 있으니 통신 축선에 대기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윤 대통령과 홍 전 차장 사이 밤 10시 53분에 이뤄진 이른바 싹 다 잡아들이라 통화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과 조 원장 진술은 엇갈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싹 다 잡아들이라는 대상은 간첩이었다면서 계엄과 관련된 건 이미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모두 말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한 거는 계엄 사무가 아니고 이미 관련된 문제는 원장하고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조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왜 불렀는지 의도를 모르겠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주장대로라면 국정원 1, 2인자가 모두 거짓말쟁이인 셈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